13일 경남에서도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수능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 속 열렸는데요. 응원과 사랑 가득했던 경남의 수능 시험장 풍경을 취재했습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된 마음으로 자녀의 값진 결실을 기원하는 이들, 바로 학부모들인데요. 창원의 한 사찰에서 수능 고득점과 대학 합격을 기원하며 수능 당일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4.5% 늘어난 14조 2,84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도민 체감형 안전과 행복, 성장에 재정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K조선이 지난 6일과 12일 유럽 소재 두 곳의 선사로부터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 총 5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4,600억 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3일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경남에서는 모두 105개 시험장에서 수능 한파 없는 포근한 날씨 속에 열렸는데요. 응원과 사랑 가득했던 경남의 수능 시험장을 김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아침입니다. 초중고 12년의 학교 생활을 끝내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수험생보다는 덜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옆에서 뒷바지를 많이 했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오늘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길에 시험장 앞에 멈춰서 마음을 전합니다. 실수하지 말고 그냥 잘 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으리라 봅니다. 올해 경남에서는 모두 3만 3천여 명이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했습니다. 출산율이 높았던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이 고3으로 올해 경남의 수능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3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경남의 1교시 국어 영역 결시율은 8.18%, 2,651명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경남경찰에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모두 20건의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험표를 두고 오거나 택시가 잡히지 않아 순찰차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는데 다행히 큰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우리 경남의 3만 3천 명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 줄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시끌벅적한 응원전은 없었지만 이 큰 추위 없이 포근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 치러진 수능. 이번 수능 성적은 다음 달 5일 수험생에게 통지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대입 일정도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수험생 못지않게 긴장된 마음으로 자녀의 값진 결실을 기원하는 이들도 있었는데요. 바로 학부모들입니다. 창원의 한 사찰에는 수능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하며 기도 인파가 이어졌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 당일 아침 창원의 한 사찰. 자녀의 수능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하며 이른 아침부터 학부모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스님의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는 법당안. 합장한 두 손에는 떨림이, 부모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찬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자녀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희들 얘가 셋째인데 막둥이거든요. 이번에 마지막 수능이라 가지고 잘 치기를 기원했습니다.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초와 소원지 등 사찰 곳곳에서는 부모들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고된 시간을 견뎌온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받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은지야 너무 고생 많았고 고생한 만큼 실력 발휘했으면 좋겠고 모르는 것도 콕콕 찍어서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 고생했다. 오늘 아침에 편안한 마음으로 고사실에 들어가서
마음이 놓이는데 어쨌든 끝까지 자기 실력을 충분히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수야 사랑한다. 이처럼 수능일에도 성당과 사찰 등 경남 곳곳의 기도 명소에는 학부모와 수험생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와 정성이 이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또 부모들은 사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꿈을 향해 기도하는 하루. 그 간절한 마음이 모두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약 14조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가 올해 당초 예산보다 14.5%, 1조 8,118억 원 늘어난 14조 2,84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지사는 내년도 예산 규모 늘었지만 지방세 등 자체 수입 증가가 206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 농어촌 기본소득 등 새로운 재정 수요가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복지 분야 등 국고 보조 사업이 올해보다 1조 6,400억 증가하면서 도비도 2천억가량 추가 부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적인 예산 편성으로 도정 변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경남도의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6일 열릴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14조 원 규모 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서 예산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홍남표시정 탈법 위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13일 마산 해양신도시 관련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별조사위는 마산 해양신도시 4차, 5차 공모 과정에서 제기된 감사 조작, 상부지식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또 일부 행정 판단이 불합리하게 이뤄지면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며 경찰의 강제 수사와 창원시의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해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받으면서 13일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는 홍태용 시장과 조준필 국제안전도시 공익센터 부의장, 일본 마츠바라시 대표단 등이 함께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020년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은 뒤 교통안전과 자살 예방, 범죄와 폭력 예방 등 7개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시민 스스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나누고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시 구성원 전체가 안전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국제안전도시는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에 부여하는 국제 인증으로 5년마다 다시 공인받아야 합니다. 제2회 합천 운석 충돌구 국제학술 포럼이 13일 합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유일의 운석 충돌구이자 동아시아에서도 보기 드문 지질 자원인 합천 운석 충돌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합천 운석 충돌구의 지질학적 형성 과정과 그 의미를 조명하고 각국의 운석 충돌구 연구 현황과 관광 사례를 공유하며 발전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또 행사장에는 충격 원불암 등 운석 충돌구 관련 특별 전시와 홍보 부스도 마련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됩니다. 14일에는 국내외 전문가와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천 운석 충돌구 현장 답사 프로그램이 진행돼 현장 분석과 토론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조선은 지난 6일과 12일 유럽 소재 2곳의 선사로부터 원유 운반선과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등 총 5척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4,600억 원이며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국제해사기구의 강화된 환경규제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선박입니다. K조선은 올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8,997억 원, 영업이익 847억 원을 기록했으며 지금까지 총 15척,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선박을 수주했습니다. 즙을 짜낸 후 버려지던 감귤 껍질이 악취를 줄이고 해충을 유인하는 친환경 농자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귤 부산물을 친환경 농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순환 기술을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귤 재배 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버려지는 감귤 껍질을 이용해 해충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병해충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감귤 껍질을 활용해 축사 낙지를 줄이고 병해충을 방지하는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축산 환경 분야에서 이 악취 문제가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미생물제를 개발을 했고요. 농업 해충들을 방지할 수 있는 해충 대량포획 유인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감귤 미생물제를 사용하면서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줄었습니다. 감귤 미생물 쓰고 나서 이제 악취가 저감됐고 또 돼지 활력이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 발생이 덜 해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쓸 의향이 있고. 감귤 껍질은 수분을 보존해주는 특성이 있어 토양의 영양분과 품질을 높이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버려지는 그 감귤 착즙 가공 부산물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원가적으로도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또한 그 감귤 고유의 특성들, 감귤이 가지고 있는 수분을 보존해주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일종의 비료도 약간 붙잡아주는 그런 특성들. 한 해 전체 생산량의 10% 정도인 4만 톤가량의 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는 감귤 껍질. 폐기되거나 축산 농가용 사료로 단순하게 활용되던 감귤 껍질이 친환경 자재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경남 환경단체들이 경남도의회에 낙동강 취양수장 개선 사업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 네트워크는 13일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도민의 식수 불안 해소를 위해 국회에 예산 증액 건의문을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낙동강 녹조가 매년 반복되지만 수문 개방 시 취수가 제한되는 구조적 문제로 대책 마련이 지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의회가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거제시가 남부 내륙철도 착공식을 거제에서 열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남부 내륙철도의 조기 개통과 함께 착공식을 거제에서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제시는 남부 내륙철도의 종착지인 거제에서 착공식을 열면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출발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의대학교가 AX 비전 선포식을 열고 AI 기반의 교육체제로 전환하며 부울경 최초의 구글 레퍼런스 대학 인증에 도전합니다. 동의대학교는 13일 본관 회의실에서 동의 AX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모든 학문 영역에서 AI 융합을 확대하는 미래형 콜라보 교육체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구글 폴 에듀케이션, 한국 몽골 대표 등 주요 관계자와 대학 보직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이번 비전을 통해 AI 디지털 교육 혁신센터 설립, 교육, 연구, 행정의 디지털 혁신, 글로벌 지역 리더 양성 등을 추진하고 교수,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국제 자격 취득 지원을 강화해 교육 혁신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대학은 그동안 구글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1년 이내 구글 레퍼런스 대학 인증 획득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협력 사업 설명회와 로드맵 발표, 업무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본격적인 추진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3일 남광사회복지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지역사회와 함께한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광사회복지회는 지난 80년 동안 지역 주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복지 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광사회복지회는 창립 80주년을 기점으로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혁신과 사회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앞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장기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